안녕하세요. 학석사 연계 과정생인 생명공학부 박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Large Scale Computational Discovery and Analysis of Virus-Derived Microbial Nanocompartments입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모두 미시간 의과대학에 속한 연구자들이었으며 연구 분야는 프로틴 올가넬, 프로틴 머신, 엔자임 필라멘트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본 발표는 Introduction, Research and Discussion, 그리고 Conclusion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핵심 대상인 인캡슐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캡슐린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구조물인데요. 리피드 올가넬로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을 하는 유캐리ot과는 사뭇 다르죠. 박테리오파지 HK97의 캡시드와 유사하게 프로토머가 셀프 어셈블리하여 아이코사헤드럴 쉘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캡슐린이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존재합니다. 인캡슐린이라는 정20면체 단백질 구조물은 셀렉티브하게 칼고 프로틴을 인캡슐레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엔자임을 포함한 특정 칼고 프로틴을 보관하고 반응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 저항성, 아이언 미네럴라이제이션, 설퍼 메타볼리즘 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미생물에서 인캡슐린 인코딩 진들이 동일한 오페론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인캡슐린이 헤테로머릭한 믹스드 캡시드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인캡슐린은 서열의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패밀리 1과 2 이렇게 두 종류로만 분류되었기 때문에 인캡슐린 진을 갖는 프로캐리오틱 지놈 전체를 대상으로 Large Scale In-Depth Computational Analysis를 수행하여 모든 HK97 타입의 프로틴 올가넬 시스템을 새로이 찾아 분류하고 더 나아가서 인캡슐린 단백질이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걸 목표로 삼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컴퓨테이셔널 애널리시스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유니프롯에서 프로캐리오틱 전체 프로테옴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PFAM과 HMM을 기반으로 인캡슐린-like 프로틴만을 선별했는데 이게 좀 낯선 내용일 수 있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캡슐린 단백질은 구조가 유사하지만 서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블라스트보다 더 민감하고 정밀한 검색이 필요하므로 히든 마코브 모델, 즉 HMM을 사용하여 특정 단백질 패밀리의 통계적인 특징을 학습시키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유사한 단백질 서열을 프로캐리오틱 프로테옴 데이터에서 찾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이때 HMM을 모아놓은 것이 PFAM이므로 PFAM에 있는 HMM을 활용하여 서열이 다양하더라도 인캡슐린의 기능과 구조를 지닌 프로틴을 찾아낼 수 있던 겁니다. HMM 검색 결과 전부 동일한 PFAM 클랜에 속했고 이는 전부 HK97 폴드 프로틴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결과를 지놈 네이버후드 애널리시스를 하며 각 인캡슐린 후보 유전자 주변을 조사해서 그 주변 유전자가 인캡슐린 오페론의 구성 요소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파지 캡시드 유전자만 있는 경우는 false positive로 간주하여 제거했고 그 결과 총 6133개의 인캡슐린-like 프로틴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6133개의 인캡슐린-like 프로틴을 Sequence Similarity, PFAM Family Membership, 즉 어떤 PFAM 아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오페론의 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총 4개의 패밀리로 새로이 분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피겨 1에는 어떤 파일럼이 인캡슐린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파란색 삼각형은 인캡슐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파일럼이고 삼각형의 크기는 해당 파일럼에서 발견된 인캡슐린 시스템의 수입니다. 반면
무채색 삼각형은 인캡슐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파일럼이고 삼각형의 크기는 해당 파일럼 전체 프로테움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각 동그라미는 어떤 인캡슐린 패밀리를 갖는지를 의미하는데 프로테오박테리아, 액티노박테리아, 그리고 퍼미큐트의 삼각형이 가장 큰 걸로 보아 이 파일럼들이 인캡슐린 시스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한 개통수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파일럼이 동일한 인캡슐린 패밀리를 갖는 걸로 보아 호라이즌털 진 트랜스퍼가 발생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이 새롭게 클래시파이한 패밀리 1, 2, 3, 4 인캡슐린 라이크 오페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 순차적으로 각 패밀리의 자세한 특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패밀리 1은 한 개의 칼고 프로틴이 인코딩 되어 있고 인캡슐린 캡시드 프로틴이 주로 다운스트림에 존재하며 오페론 타입에 따라 액세서리 컴포넌츠가 달라집니다. 액세서리 컴포넌츠는 칼고 프로틴은 아니지만 바이오케미컬 펑션의 레귤레이션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패밀리 1의 대표적인 칼고 프로틴으로는 페리틴-like 프로틴 슈퍼패밀리가 있고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FLP들은 공통적으로 철의 산화 환원과 저장, 산화 스트레스 등에 관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C터미널의 타겟팅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다운스트림에 인코딩되어 있는 인캡슐린에 의해 인식되어 캡시드 내부로 캡슐레이션 됩니다. 패밀리 2는 가장 널리 존재하는 인캡슐린 시스템이며 대부분 액티노박테리아, 프로테오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의 지놈에 존재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로 칼고 프로틴의 업스트림에 인캡슐린 진이 존재한다는 건데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모노포스페이트 바인딩 도메인의 퓨전 여부도 다른데 인캡슐린 진에 CNMP 바인딩 도메인이 퓨전이 되어 있으면 패밀리 2B, 그게 아니라면 2A로 분류됩니다. 패밀리 2B에 존재하는 CNMP 바인딩 도메인은 사이클릭 AMP와 같은 시그널링 몰레큘의 바인딩에서 시그널링에 관여함으로써 이 인캡슐린 안에 있는 칼고 프로틴의 활성을 조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패밀리 2의 대표적인 칼고 프로틴으로는 시스테인 디설퍼레이즈, 지오스민 사이클레이스와 2MIB 사이클레이스와 같은 터핀 사이클레이스, 폴리프레닐 트랜스퍼레이스가 존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N터미널의 비정형적인 영역을 지니는데 패밀리 1과는 다르게 타겟팅 펩타이드가 없으므로 이 N터미널 부분이 인캡슐레이션 시그널 역할을 하여 인캡슐린이 칼고 프로틴을 타겟팅하고 인캡슐린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추정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이클릭 NMP가 바인딩하는 부분이고요. 인캡슐린 진에 퓨전이 되어 있다면 2B, 아니라면 2A인 겁니다. 패밀리 3와 4는 저자들이 새롭게 분류한 인캡슐린 패밀리입니다. 우선 패밀리 3는 바이오신세시스 머시너리 오페론 안에 인캡슐린 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추럴 프로덕트 인캡슐린이라는 별칭을 갖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패밀리 3 인캡슐린은 스트랩토마이세스, 미소코커스처럼 항생제 등 다양한 생리활성 천연물을 풍부하게 생산하는 미생물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칼고 프로틴으로는 설퍼 트랜스퍼레이즈, short chain dehydrogenase reductase, 논라이보소멀 펩타이드 신서테이즈, 아미노그룹 캐리어 프로틴이 존재합니다. 인캡슐린과 이 칼고 프로틴과의 기능적 연관성은 아직 정확히 규명된 바가 없지만 아마도 키톤과 알데하이드처럼 반응성이 큰 중간체 또는 독성 대사물을 인캡슐린 쉘로 격리하여 독성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패밀리 4는 대부분 알키아에서 발견되는 가장 독립적이고 특이한 인캡슐린 패밀리인데요. 이는 기존 HK97 캡시드 구조에서 A 도메인 부분만 남았으며
캡시드 전체를 형성하지 않고 대신 다른 단백질과 복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4개 인캡슐린 패밀리의 조상을 알기 위해 서열과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계통학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인캡슐린 시스템은 바이러스 캡시드 단백질인 HK97 폴드 계열과 진화적으로 밀접하며 특히 패밀리 1, 2, 3는 공통 조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캡시드 인코딩 진이 숙주의 유전체로 흡수되어 엔자임의 캡슐화 기능 획득 등 기능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진화한 사례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패밀리 4는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 분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총 6,133개의 인캡슐린-like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2개 패밀리 외에 새로운 패밀리 3와 4를 추가로 규명하였으며 Anabolic, Catabolic Process, Storage Compartments, Enzyme Regulatory System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의 가능성 또한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HK97 폴드 바이러스 캡시드로부터 유래되었을 수 있다는 진화적 시사점도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앞으로 인캡슐린은 생화학적 기능 연구뿐 아니라 합성생물학, 바이오메디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